학생 때와는 또 다른 분위기예요. 사실 뭐 요즘 학생들은 자격증이면 자격증, 학력이면 학력, 또 학점이면 학점. 이걸 굉장히 대단하다고들 하던데 왜 그렇게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들 실력도 좋고 갖춘 것도 많은데 인재들이 다들 대기업으로만 취업하고 싶어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희 세계를 보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기업보다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해답이 보인다. 글로벌 취업 프로젝트 세계를 돌아 출발! 서울에서 비행기로 10시간이 넘는 거리.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출산과 육아, 교육에 대한 복지 정책도 함께 강화하고 있는 캐나다. 복지시설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의 캐나다 복지시설 진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주목받는 일자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곳 캐나다에서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 데이케어라고 불리는 보육시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 데이케어 교사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각광받는 직업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지금 만나러 가는 분도 이곳에서 데이케어 교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밴쿠버의 신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코키틀람. 이곳에 유치원 교사로서 항상 도전하며 살아가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신입사원의 집. 이 집인가 봐요. 안녕하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를 보러 해서 나왔습니다. 아이와 함께 제작진을 맞이한 이 사람. 바로 오늘의 신입사원, 경력 4년의 캐나다 유치원 교사 고병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셋이. 새 가족으로. 이제 4명. 이제 4명. 아, 지금 이제 언제 그럼? 6월 9일이요. 6월 9일. 네. 이제 2달도 네, 안 남았네요. 그렇죠. 와. 네. 정말 청소가 아직 다 안 돼가지고. 이제 두 아이의 엄마가 될 신입사원 고병진 씨. 유치원 교사답게 집안도 아이가 놀기 좋은 공간으로 잘 꾸며져 있었는데요. 마치 유치원 같죠? 그런데 가족 사진을 둘러보다가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뭔가 무시무시한 굉장히 이거는 몬테소리 자격증이에요. 자격증이에요? 네네네. 예. 네. 제가 한 거는 이 아메리칸 몬테소리 소사이어티에서 AMS라고 해서 세계를 어디를 가도 몬테소리 교사로 인정해주는 그런 월드와이드 자격증이죠. 이 국제교사 자격증도 어느 키다리 아가씨 덕분에 얻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동생이 없었다면 제가 아마 캐나다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그때 동생이 적금을 깨서 언니 가서 공부해 해서 돈을 줬죠. 적금 얼마나 깼어요?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면 큰 거죠. 그럼 3천 받아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동생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렇죠. 그건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러세요? 글쎄요. 한국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학습지 교사를 하면서 유아교사의 꿈을 품었던 병진 씨. 동생의 도움으로 무작정 떠나온 캐나다에서 비싼 학비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포기하지 않은 결과 3년 만에 자격증도 따고 가정도 꾸리고 취업도 하게 됐다고 하네요. 오늘은 제가 신입사원 다이어리를 위해 고병진 씨의 일상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또 어디 가세요? 지금 출근하러 빨리 가야 돼요. 안녕. 그러네. 배꼽 인사. 네, 태양이의 독특한 배꼽 인사 참 귀엽죠? 그런데 출근길 왠지 제 마음이 급해집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9시 반이면 좀 늦은 시간에 출근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저희는 지금 3명 교사가 있는데 그 시프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7시에 오시는 교사, 그다음에 8시에 오시는 교사, 9시에 오는 교사 해서 제가 클로징을 하거든요. 저는 9시 반부터 6시까지 일을 합니다. 그 시간대는 뭐 네. 직접 선택을 하는 건가요? 자기 본인이 선택할 수도 있고 교사들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프트가 좋아서 저희 교사들끼리는 이것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인 선택 출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 여유 있는 병진 씨의 출근길. 드디어 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게 그 영화 같은 데서 스쿨버스 아이돌 출근할 때. 불편해요. 이곳에서 병진 씨는 지니 선생님으로 통하는데요. 진희 씨가 가르치는 아이들인가 봐요. 애들이 정말 예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이 막 앉아있네요. 자, 그럼 천사 같은 아이들을 만나볼까요? So how are you today? 이 유치원에서는 총 14개의 반에 230명의 아이들과 25명의 교사들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일하는 엄마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과 보육, 감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이 지역 최대의 유치원이라고 하니 병진 씨, 직장 참 잘 구한 것 같죠? 병진 씨는 2명의 선생님과 함께 3세에서 5세의 아이들 25명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nd we have a very special friend from Korea. So it's Mr. Kim. Say hello, Mr. Kim. 저 옆에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네,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하는 거를 봐주세요. Because I want Korea doing by himself, okay? 뭘 어떻게 봐줘야 돼요? 네. 아, 이거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어떡하죠, 이거? 안녕하세요, 하이.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될걸요? 아이가 무섭긴 처음이에요.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거. My name is Kim. 아이, 저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에이. 사실 옆에서 저렇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봐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교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옵저베이션인데 그 아이를 관찰하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저 아이가 어떤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그럼 다음번에는 또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다시 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하고 다시 보여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다음에는 다르게 합니다. Come on the mat. 아, 이게 바로 캐나다 유아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선생님은 아이가 필요로 하는 순간에만 관여를 하고 놀이 선택에서부터 방법까지 아이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 각자의 적성과 소질을 금방 알 수 있게 되고 선생님은 그 개성을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제가 적용은 잘하거든요. 병지 씨 말대로 해봤더니 반응이 조금씩 오네요. 오. 나이스, 진짜. 아, 이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가 없네요. 와. 땡큐, 크라이. 굿잡. 아, 뭐 이런 걸 가지고. 이 매트의 의미는 이것은 내가 일하는 영역이다라는 그런 표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죠. 네. 아이마다 자기의 매트를 활용해 독립공간을 만들어주면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게 된답니다. Everyone,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Freeze. 체계적인 교육이 무섭더라고요. 종소리만 듣고도 아이들이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외출을 할 때에도 나이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까지 혼자서 하는데요.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도 한답니다. 참 기특하죠? 아이들의 산책 시간, 야외에서 이 많은 아이들을 통솔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요. 과연 임신 9개월 병진 씨에게 버거운 인원은 아닐까요?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선생님이 몇 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비율은 1대8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선생님이 어떤 아이를 담당한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But what happens if they go first? Maybe we will be last. 비장한 가구만큼이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달리기 경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Do you pushing each other? 시합 전 준비 운동과 안전 교육은 필수. 그럼 준비하시고 출발! 신나게 달리고 노는 이 순간도 아이들에겐 중요한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의 달리기는 날쌘돌이 미키가 1등. 네, 승부에 연연하지 않고 안전한 자연환경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면서 정서를 키울 수 있게 하니 유치원 교사로서 보람도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어린아이들이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열정을 쏟으면 경력에 따라 시급이 인상되고 유급 출산휴가 같은 복지 혜택도 좋아서 주부들에게도 좋은 직종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들의 낮잠 시간, 달리기 1등을 했던 니키가 교실로 돌아온 후부턴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친구가 다가가 보는데요. Come on, Nikki. 소용이 없는 것 같죠? Why are you crying? There's crying. Can we leave? Did you cry? Why? Why did you cry? You want to go Korai's mom, right? Korai's house, right? Yeah? But I think not today because I didn't hear anything from your mom and then you cannot go without your mom's permission. Go, right? Does that make you upset? But I said so today. 결국 병진 씨 손에 이끌려 자리에 오긴 했는데요. We understand you how much you're sad, but after that time, then you will be fine, okay? 규정상 안 되는 것은 확실하게 얘기해주면서도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달래주는 진희 선생님 고병진 씨. 니키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데요. 한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정을 아는 한국인이기에 더욱 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니키를 비롯해 아이들이 모두 잠들면 교사들도 잠시 휴식을 갖거나 다음 시간을 준비한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잠든 천사 같은 모습을 보니 저도 장가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참 예쁘죠? 하지만 이곳에 온 본분을 잊을 수는 없죠. 이런 행복한 직장의 신입사원이 될 수 있었던 비법을 들어봤습니다. 1차 면접은 보통 서류, 네. 그다음에 2차 면접은 아이들하고 실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보통 이제 매니저나 이런 인터뷰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합격 연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영어가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네. 제가 모든 것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교사 자격증이에요. BC주에서 나오는. 예, 그래서 처음에는 1년이 나오고 그다음에 5년으로 리뉴할 수 있어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아트 액티비티 같은 거 했던 거,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고서 이거 네가 정말 했냐, 너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면접을 했던 슈퍼바이저 선생님께서 이런 사진하고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온 사람이 없었대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인상 깊게 저를 보시고 하이하신 것 같아요. 나만의 포트폴리오로 면접 때 강한 인상을 남긴 고병진 씨. 그녀처럼 캐나다에서 유치원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캐나다에서 통용되는 교사 자격증 ECE를 취득해야 합니다. 많은 유치원 교사 지망생들이 다닌다는 밴쿠버의 한 대학. 지금 보시면 ECE 클래스가 있는데요. 진희 씨도 캐나다 와서 ECE 과정 거쳐서 보육교사가 됐잖아요.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1년간 교육을 받아야 얻을 수 있다는 캐나다의 유아교사 자격증. 유아교육 자격증에 따라 분야도 달라집니다. ECE 교육과정에서 지정 3과목을 수강하면 유치원 실습이 가능한 보조교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지정 3과목이 포함된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3세에서 5세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본적인 ECE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심화교육을 받으면 장애인교사 자격증이나 영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요. 이러한 교사 자격증이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도 도움이 됩니다. And experience. You need experience. It's definitely recommended that you volunteer if you don't find a job right away. So you have experience in different references. And to also try different forms of childcare. So daycare and preschool, out of school care programs, junior kindergartens. Just be prepared and be open. 이렇게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 자격증이 있더라도 500시간 이상의 실습이나 봉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나 국적은 상관없다네요. I feel like I actually have advantages
The only disadvantage I would say in Vancouver is that I don't speak two languages, so they definitely have the advantage over me because we have such a big, diverse culture here.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 캐나디안 시선들도 굉장히 존경하고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EC 자격증 외에도 원하는 자격증을 따면 더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신입사원 고병진 씨도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고병진 씨가 졸업했던 사진. 혹시 고병진 씨 집에서 본 자격증 기억나시나요? 병진 씨는 캐나다의 EC 자격증 외에도 이 학교에서 AMS 국제 몬테소리 유치원의 교사 자격증도 취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조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안쪽에 수업이 한창이에요. 열심히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제가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하고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어떤 점인지.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me when I teach, it is to connect to my students. To really give them the message, you are important, I'm here for you, I have the knowledge, let's go share. 자격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보다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지가 인종과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에서 살아가는 유치원 교사로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죠? Either you have a PhD degree or you have a master degree or you graduate from SFU or UBC somewhere. Without a license, professional skill, you cannot be the teacher. 늦은 오후 모든 자격을 갖추고 캐나다의 유치원 교사가 된 병진 씨와 그녀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힘들 때는 한국인 동료들을 만나 위로도 받고 힘도 얻는다는 병진 씨. 경력과 나이는 모두 다르지만 고병진 씨처럼 캐나다에서 유치원 교사로 정착한 한국인 동료들은 유쾌한 이야기를 통해 캐나다 유치원 교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캐나다에서 뭔가 직업을 갖거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이것을 쓸 때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신뢰가 가는 거죠. 이것에 나이를 개인만 사진도 없고 그 사람이 몇 60살인지 뭐 20살인지 모르는 거죠.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이력서에 나이, 성별, 사진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갔을 때 대우도 좋을까요?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떻게 받으세요? 지금 이제 보통 시급으로 많이 해주는데 2주에 보통 한 1,300에서 1,500 정도. 유치원 선생님으로서 한국에서 300만 원 받는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어떤 건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거든요.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일하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그래서 좋다. 이 나이에도 또 자격증 가지고 일하는 건 자격증 있으면 여기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오버타임 없다는 거. 9시에서 6시 근무다 그러면 1시간 자기 딱 브레이크 갖고 그 시간에만 일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갔다 그러면 1.5배 페이를 더 하시죠.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6시까지 부모들이 픽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픽업이 좀 6시에서 6시 1분이 됐다. 그러면 1분마다 1분씩. 그리고 그 다음에. 늦게 와라, 늦게. 17불 벌어본 적 있어요. 17분 늦게 와라. 네. 좀 40분 공통점은 캐나다 유치원들이 요즘 싹싹한 한국인 선생님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이분들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험을 쌓고 꾸준한 정보 검색과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죠? 다음 날 병진 씨를 다시 만난 건 밴쿠버의 한 대학 캠퍼스였습니다. 병진 씨는 주중과 주말 총 2번에 걸쳐 이곳에서 수업을 들으며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같이 공부하시는 친구분들. 네. Hi. Hello. Nice to meet you. What do you think about Genie? What I think about Genie? I think
think she's an amazing person. I think she's a warrior. I think she does so much here in Canada, and she is doing such a great job. She works hard, she takes care of her family, and she studies all of that together. I don't know how she does it, but she does it. So I admire her very much. I think she's amazing. 여기 한국 분이 같이 있으시네요. 네, 저도 처음에 한국 분이신지 몰랐어요. 아,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계실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점이 많이 달라요? 한국은 테크닉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창의적으로 하는 그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에서 별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배운 부분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걸리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병진 씨는 표현예술 치료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유치원 교사 외에도 심리치료사로서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과정이 끝나면 바로 심리치료사로도 활동할 수 있지만 공부는 계속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졸업하시면 다른 데에서 뭐 연결이 되고 혹시 뭐 그런 게 있나요?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학점이 스위스에 있는 학교로 또 크레딧 인정이 돼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석사를 받을 수 있는 그 언더 단계라고 하면 되죠. 그럼 스위스 가시는 거예요? 네, 스위스 갑니다. 하나씩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느낌이.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공부할 의사가 있으면 이게 계속 연결해서 계속 자기 개발을 하는 거죠. 정말 공부가 평생 끊이지 않는 게 또 공부잖아요. 계속해서 공부하시느라 좀 힘드시겠어요, 그럼? 열심히 사는 거죠. 네. 정말 멋진 캐나다의 한국인 신입사원이죠. 임신을 하고 또 직장을 다니고 하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또 다른 것을 공부하기에는 참 어렵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캐나다라는 나라는 누구든지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런 도전을 하고 또 열심히 하면 그런 기회가 그만큼 열려지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이 한국 여성들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해보셨죠? 사실 이 고병진 씨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한국 여성들의 저력과 끈기는 물론이고요. 이 세계 다른 여성들과 비교해봤을 때 더 섬세한 한국 여성들의 모성애는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 뒤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 밴쿠버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눈길만 살짝 돌리면 저렇게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낯선 곳에서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가고자 하는 목표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일 겁니다. 다음 주에도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꿈을 쫓는 멋진 글로벌 일꾼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또 한 주 동안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아주 다양한 소식들을 꼭 담아 오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무료 시험만 한 50군데를 넘게 했었어요. 外の空気を中に取り入れるケミカルフィルター国産化がされていなかった。근데 I try the best. 한 1,500만 원 정도가 그 돈을 가지고. 출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막연한 불안함. How are you today? 제가 왜 본인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Come to Brisbane to work, to study, and you will have a great time in our city. And even here in Brisbane, we do Gangnam Style.